네, 지금 부정부패로 온 나라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국세청의 이 뇌물수수 관련 공무원들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국세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만 5건입니다. 하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이 7개 업체로부터 총 3억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이고요. 또 똑같은 국세청 조사 1국이 KTNG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수수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삼세무서 오모 과장이 모뉴엘, 이게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사고 난 회사인데 여기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또 재판받고 있고, 또 네 번째는 올해 3월 2일 날 국세청 과장급 간부 2명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또 3월 25일에는 성형외과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과 강남세무서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5건인데 이것 이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산하의 조사팀 직원 전원이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원이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뇌물을 국세청 조사 1국 사무실에서 나눠 가졌다. 현금 다발로. 검찰 공소장에 이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국세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던 이때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조사국장님이 바로 지금 현재 국세청장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상황을 보면 뇌물이 들어오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공평히 나눠 갖는 것이 법칙이다. 이게 국세청의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1국 팀 7팀 전원이 뇌물을 다 똑같이 다 나눠 가졌어요. 이거 완전 조직 범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업무 보고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한 일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9년도 2월 달부터 2011년도 지금 현재 조사에 나온 것만 해도 약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업체 이름 7개를 다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수시로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뇌물을 조사 1국이 뭐 하는 곳이냐, 우리나라 대기업들 정기 세무조사 나가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100번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 말씀처럼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건이 저기 그림에도 보면은 아시지만 특정인이 있을 때 3년간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2013년도에 저 사건이 밝혀졌고 근본에 밝혀진 거는 이제 추가적인 범죄 행위였는데 2013년도에 저 사건이 밝혀졌을 때 우리 청에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이 생긴 지 50년 됐는데 저런 사건이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저부터 지금 저부터 저부터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쇄신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아니 이건 별도로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굉장히 수상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뇌물수수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언론에 보도도 안 돼요.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제4령에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윤리 및 복무자세와 관련해서
소속 기관의 장은 비위 사건 발생 시에 사전 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진다. 이런 강령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분명히 현 국세청장님이 조사국장으로 있을 때 조사국 직원들한테서 직원들이 다 돈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장님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최근에 지금 다시 2차로 발각이 됐고, 그다음에 이 여기에 조사국 직원들이 그러면 다 국세청을 그만뒀느냐? 그만두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최근에도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버젓이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세청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길래 이렇게 뇌물을 받은 직원이 그냥 근무를 하는 것이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 3월 2일, 3월 25일 계속 지금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 수수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거에 관해서 쉬쉬거리고 얘기 안 하고, 만약에 정정당당하면 업무 보고에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업무 보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신문 기사에도 나지도 않고,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이게 도대체?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방송 3사에서도 2013년도에 그건 2013년이고요. 최근에 있고요. KTNG 사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론을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당사자가 KTNG 사건 당사자가 그 당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KTNG도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기업이 국세청한테 뇌물을 준다? 이거는 정부가 썩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뇌물 액수도 지금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뇌물 액수가 2억 2천만 원이고 국세청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냥. 이게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세청장님이 이런 일이 생기면, 네? 이거는 국세청에 조례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기강을 잡던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쉬쉬해서 넘어갈 일입니까? 의원님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절대 시시하지 않았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무슨 방법을 강구하셨고, 그 다음에 조사국 직원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전체 직원 팀 전체가 돈을 나눠 갔는데 그거를 당시에 조사국장님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셨으면 여기에 대한 그 감독관으로서의 정직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국세청이 그동안에 자료 요구를 보면 공중 업체를 다 땡땡 처리를 해놨어요. 땡땡 처리를 하고 사람 이름도 전부 땡땡 처리를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판명계. 예, 이제 이쪽에 나와요. 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박광원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수출입은행 업무 보고 및 현안 질의 건 위원장님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입은행 업무 보고 및 현안 질의 건을 아까 우리 박광원 의원이 요청하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네. 두 분 간사께 전달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29일 날 그 좀 출석할 수 있도록 아까 두 분 간사가 근데요, 없었을 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수출입은행이 5,200억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압력성 대출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전임 수출입은행장이 농협
지주 회장으로 곧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29일 날 취임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날 열리기 전에 수출입은행의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하는 게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간사간 협의를 예, 시키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뭐 모르겠어요. 뭐 어디 한쪽이 반대한다 그래서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출입은행하고 몇 개 청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거의 국회 4개월에 한 번씩 와서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좀 앞으로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현안이 있는데 이거를 간사가 협의해서 뭐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한쪽이 반대해 가지고 뭐 이거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이 지금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거는 간사간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시기 전까지 그 간사 두 분이 얘기를 하셔서 결과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한국은행 총재님, 네. 네. 금융통화위원회 그 회의 날짜가 파생상품 만기일하고 겹치죠. 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시장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금융시장이 이날 요동을 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금리 결정하는 날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 이것이 증권시장 개장 전이나 폐장 이후에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 가운데 보면 그 굉장히 빨간색으로 길게 줄 있는 전날이 금리와 금통위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전날 그 콜옵션이 저 정도의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날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들이 이번 금통위 개최 일자하고 그다음에 주식 파생 상품 만기일하고 겹칠 경우에 주가 변동률을 한번 저희들이 2009년 이후로 저희들이 한번 해봤더니 그 주가 변동률이 다른 만기라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상과 같이 갈 때는 크게 네. 문제가 안 되는데 예상을 뒤엎고 뭐가 어떻게 될 때는 이게 굉장히 요동을 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나 이런 어떤 그 경제 지수를 발표할 때 보통 증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을 선택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네. 그 이런 식의 어떤 불가예측성으로 인해서 그 이렇게 돈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네. 국세청장님. 청장님으로 계시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국세청 직원 성매매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매매 사건입니까? 아니면 성접대 사건입니까? 그게 3월 2일 날 발생했는데 아직도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발령되는 그 정도. 그러면 어느 술집에서 있었는지는 보고 받으셨죠?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세청장님 모르십니까? 지금 이게 어느 술집에서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 술집이 재벌 특정 재벌에서 단골로 가는 술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그리고 국세청 직원 말고 특정 재벌의 직원이 동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재벌들이 국세청을 로비하고 또 2013년 그 뇌물수수 사건 있었을 때
이 3억 1,600만 원 수수한 사건이 있었을 때 7개 업체가 관련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국세청장님은 서울청장이셨죠. 아, 그 사건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발생한 조사국장이었고 네, 발생 이 사건이 발각된 때는 서울청장이셨죠. 본청 법인세국장 법인세국장이었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뇌물을 공유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뇌물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수시 세무조사를 선정해서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했습니까? 한 것도 있고 할 예정인 기업.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13년에 발각이 돼가지고 이게 또 KTNG 사건이 같은 혐의로 최근에 또 발각이 KTNG 됐습니다. 같은 그렇죠? 거는 했습니다. KTNG는 안 할 수가 없겠죠. 여기는 그런데 네, 근데 그- 여기에 7개 업체가 지금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런 뇌물을 공유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지금 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거는 이제 조사 말씀하시잖아요. 인력이라든지 그런 주어진 글쎄, 조건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이 뇌물을 이게 보니까요. 지금 제가 제가 좀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국세청 서울 국세청 조사국에서 돈을 나눠 갖질 않나. 아니면 세무조사 현장에서도 현금을 나눠 가졌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상습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근데 이런 상습적인 조직 범죄 집단이 국세청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조직 범죄 집단 중에 일부만 처벌을 받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국세청을 버젓이 다녔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이거는 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의원님 네. 제가 뭐 여기서 자꾸 설명드리면 뭐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그 사건이 그 오후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2013년도 그 사건이 국세청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 인사청문회 때도 이 질의가 김현미 의원님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기에는 혹여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청장님께서 그렇게 그 수세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는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7개 업체는 밝혀야 되고요. 공개적으로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이 뇌물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벌써 지금 2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대기업이나 재벌 그룹이 아닌 조그만 무슨 뭐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름을 밝혀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재벌 기업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이름도 안 밝히고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도 없고, 이거는 첫째 매우 불공정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아니 예를 들면 조치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세무 다 이름을 밝히면서 왜 굳이 이렇게 꼭 대기업이나 재벌과 관련된 거는 국세청이 이거를 제대로 못하죠? 성형외과나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세청이 그 뇌물 제공 업체 이름을 밝힌 적은 없고요. 그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또 영장 청구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지 국세청이 차별을 해서 어떤 업체는 발표하고 어떤 업체는 발표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낸 자료 자체가 전부 이 대기업들은 전부 땡땡 처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뇌물을 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밖에 더 되나요? 뇌물 공여자들을 국세청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예,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런 뇌물 수수 혐의 자체 이런 일을 없애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그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개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7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를 지금 안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예, 어디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개수로만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네. 3개도 제가 확인되는 대로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확인도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기 세무조사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네. 제가 오늘 변명 같아서 아니 자세히 이건 말씀을 변명이 안 아니고 드리는데 이거는 국세청에서 4개는 조사한 게 확인이 됐고 지금 국세청장님이 큰 소리 치실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큰 아닙니다. 소리. 3개는 지금 그렇죠? 확인 중에 있는데 그러면 3개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국세청이 직무유기한 거거든요. 확인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를 했고 예. 어디 3군데를 안 했는지 그거를 지금 왜 확인을 못 합니까? 제가 확인되는 지금 대로 바로 좀 말씀- 확인해 주세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아까 김관영 의원님 질문 중에 5만 원권 통화 승수 얘기하면서 현금 사용량이 많아서 통화 승수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이 발언은요. 다시 말하면 현금이 다 숨어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환수율이 예, 그러니까 5만 원권 환수율이 환수율이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 경제가 완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부패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세청 직원이 버젓이 사무실에서 억 단위의 돈을 직원들하고 다 똑같이 나눠서 갖고 그다음에 상납하는 게 그 우리의 국세청의 오랜 관례다라고 검찰 조사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만 원권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사실상 저금리 추세하에서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아니 보유하는 어쨌든 경향이 간에요. 이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그 아까 지나치듯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부패하고 틀림없이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국은행에서 좀 더 실태 조사 지난번에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만 원권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한 거는 아마 의원님께 그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보고가 안 왔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네. 네. 예.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연말 정산 아무 문제 없었는데 호들갑 언론에서 호들갑 떨어가지고 그랬다는 게 지금 전체적인 여당의 기류고 또 기재부의 기류예요. 그렇다면 왜 국세청은 2월달에 그 법을 어겨가면서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세금 추징하지 마라. 그리고 또 3, 4, 5월달에 세 번에 나눠서 세금 추징하는 법을 또 급하게 고쳤어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네, 저는 네. 예, 의원님 그때 이제 그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또 일부 그 샘플 케이스입니다만은 그런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난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납세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켜야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있으니까 취지에서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부가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면 5,500만 원 이상부터 7천만 원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소득자들이 원래 그 3개월 분할 징수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원래대로 했으면 이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7천만 원 넘는 분들이 좀 아마 많습니다. 아주 그런 분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은근슬쩍 그런 식으로 법을 어겨서 꼼수를 펴놓고는 이제 와갖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쨌거나 네? 그 납세자 편의를 봐주는 그건 그런 분명하게 차원이라고 이양해를 해주시기 아니죠. 바라겠습니다. 세제실장도 그렇고 세제실이 이건 정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십시오. 분명히 잘못 뭔가 이 5,500만 원 이상부터 7천만 원, 8천만 원 그 사이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계급 거기에
굉장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3개월로 나눠서 추징하게끔 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국세청은 세금 추징을 하지 말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런 행위를 막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놓고는 이제 와갖고는 아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 태도를 내서 했지 법을 어겨가면서 한 건 아닙니다. 법을 아닙니다. 그 자기네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죠. 국회에서. 예, 예.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아니 추진 관련해서 좀 아니 분납 그러니까 예를 관련해서는, 들면 법을 예, 지키려면 법 통과된 다음에 그런 행위를 했어야죠. 예, 분납 관련해서는 그렇게 법 통과되고 나서 그렇게 했지.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셔요 네, 지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국세청장님 대답하셔요. 그거는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의원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2월 4일 날 기재위에서 연말정산 대책 보고를 했고 또 2월 5일 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집행기관장으로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부총리 뭐라고 답변하셔요? 법을 고친 다음에 그 협조 공문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건 사실과 다른 거예요. 예, 하여튼 저는 그 국회에다가 그 분납을 허용해 달라는 입법을 제출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납세자한테 그 납세자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 좀 이해 해주시죠. 예. 하시면서 법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던 법 중에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 난리를 치고 통과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가 들어왔나요? 특정 업체에 봐주고 그걸로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가 국가가- 그렇지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뭐가 그렇지가 않다는 건가요? 그 일반적으로 제도를 허용한 거기 때문에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업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 효과가 뭐라 그렇게 있을 그러셨어요? 것이다. 이번만 통과시켜 주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예? 경제가 살아나고 실질적으로 투자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닌가요? 거짓말 한 건 아니고요. 그런 효과가 나타 기대되는 거 분명하죠. 한데 그때 지금 그 말씀 하신 그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때 이후에 아니 업황이 이미 그 당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요. 저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국민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그 정직하다 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좀 과하시고요. 아니 경제라는 게 예측을 하다 보면은 예측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짓이다, 그걸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좀 과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국세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정말 오늘 오셔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저희도 마음을 열어놓고 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는 법 통과시켜달라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재벌기업하고 연관되는 민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입은행 건도 그렇습니다. 왜 수출입은행 업무 보고를 받는 거를 이런 식으로 구걸을 해서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때도 730 7월 30일 날 꼭지를 찍고 떨어졌고요. 지금도 4월 29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장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